네, 1-2번과 2-1번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1-2번 한번 읽어보면은 아래 지문 A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와 다를 평가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문 A의 내용이 뭔가 살펴보니까 산업혁명이라는 기술 발전이 나오고 그것을 주변 생태 환경 측면에서 한번 바라본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기술 발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풍요를 줬다는 거예요. 풍요를 줬는데 다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이미 생태 용량을 이미 초과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이 준 어떤 혜택의 측면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오염의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가에서 기술 발전의 혜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환경 오염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고 다도 마찬가지죠. 그 두 가지 측면으로 그죠. 한번 살펴보면은 제시문 가를 보시면은 우선 기술 발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죠. 혜택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도움이 되고 삶의 보탬이 되고 이롭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 발전, 응용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이런 혜택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남용에 대해서도 그죠. 문제라는 어떤 무기의 오남용에 대해서 그죠. 기술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다만 이제 지문 A에서는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잠깐 옆에 제쳐두고 그죠. 환경 오염적인 측면에서 어떤 내용이 있을까라는 부분 살펴보면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렇긴 한데 이런 부분에서 찾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기술 사용의 어떤 부작용, 그죠? 이 정도에서 나오는 거 외에는 다른 부분에서는 기술 사용의 부작용에 대해서 없죠. 그죠? 전쟁이나 그죠? 전쟁이 가져오는 이런 어떤 환경 파괴 이런 부분 얘기하는 거 외에는 특별하게 어떤 기술의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마땅치 않더라도 그죠? 이런 부분 찾아가지고 쓰는 게 최선이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 다였죠, 그죠? 다 한번 봅시다. 다는 문제가 영문이니까 찾아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술 진보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이제 혜택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가 계속 나열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과학기술 발전에 의해서 가져온 어떤 인류의 혜택,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환경 오염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을 해둔 부분은 요 부작용이죠. 여기에 나와 있죠, 그죠? 부정적인 사용 방법 이 부분도 나와 있지만은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지문 A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생물을 파괴하고 생태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이런 어떤 오염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시문 가와 둘 다 그죠? 기술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인류 문명에 대한 혜택, 그죠? 사회 발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고 긍정하고 있으나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그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제시문 가에서 묵자는 그죠? 요런 부분들을 못 보고 있죠. 그죠? 이 묵자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묵자는 실제로 도움이 되고 삶의 보탬이 되고 이로운 것은 그죠? 우리가 권장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제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기술들, 이런 응용 기술들이 가져올 수 있는 환경 오염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경계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묵자는 그죠? 이 제시문 가의 논지 자체는 이런 응용 기술 인간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 정도만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지 이것이 환경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시문 다에서는 또 다르죠. 다에서는 이제 기술 발전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환경 오염적인 어떤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함으로 해가지고 제시문 A에 의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 기술 발전이 결국에는 환경 오염, 그죠? 돌이킬 수 없는, 그죠? 이미 초과해서 이런 어떤 환경 오염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죠?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겠죠, 그죠? 기술 발전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기술 발전은 여기 이제 지문 A의 관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기술 발전이 결국에는 환경 오염을 가져온다는 어떤 필연적으로 그죠? 필연적인 논리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제시문 다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제시문 다를 기준으로 이제 지문 A를 본다 그러면은 또 반대의 어떤 해석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언제까지나 논제에서는 지문 A를 바탕으로
식으로 얘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글에 동의하든지 그거는 이제 무관하게 A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다는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일부 기술이 가져오는 어떤 문명에 대한 혜택은 있지만, 그죠? 환경 오염의 어떤 부작용은 피해갈 수 없다라는 부분 측면에서 가와 다를 평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600자 채우는 거, 그죠? 이런 건 어렵지 않겠습니다. 요약함과 동시에 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죠? 찾아가지고 써주시면은 충분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너무 간단하고 쉬운 문제라서 자, 2-1번까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2-1번은 조금 까다로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1번은 제시문 라를 분석하고, 라는 이제 이 자료죠, 그죠? 표나 그래프의 자료고, 이걸 바탕으로 가와 나를 평가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은 이 도표가 되겠습니다. 이 도표의 내용을 수치를 봐가면서, 그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 논지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주장을 한번 밝혀본 다음에 이 기준으로 제시문 가와 그 다음에 나를 평가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라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뭘까 한번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뭐 기초학문, 이 탐구에 대한 내용이죠. 기술 탐구의 내용과 기술 응용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국가 A와 국가 B가 기초학문에는 이만큼 투자하고 응용기술은 이만큼 투자한 국가 A, 그 다음에 이제 기초학문 600인데 응용기술 400 투자한 B,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이라고 볼 수 있다면은 국가 A는 응용기술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국가 B는 이제 기초학문에도 여기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연세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산점을 주는데 여기서는 600과 400과 200과 800은 이거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연세대는 이 수치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200과 800이고 여기는 왜 800과 200이 아니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800과 200 정도의 완전히 정반대의 내용이 아니라, 그죠? 600과 400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 정도 내용을 언급을 해주면은 가산점을 주겠다. 그런 건데, 이거 사전에 여러분들이 연세대 문제에 적응하지 못하면은 이런 쪽으로 전혀 접근할 수 없겠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가산점 받는 게 중요하겠죠.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가 A는 응용 기술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국가 B는 이제 기초학문에 좀 더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정도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고, 그림 이제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표고, 그림으로 넘어가면 이 그림에서 이제 제목을 보시면은 국가 A와 B의 고용률,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기술 특화 수익,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제시문들을 평가할 수는 없고, 고용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온실가스 배출량이 무슨 의미냐, 기술 특화 수익은 뭐냐, 우리가 뭐라고 일반화시킬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다른 제시문들 평가에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우리가 이제 당연히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이겠죠. 환경오염이 늘었냐 줄었냐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기술 특허 수익은 이제 뭐 경제적인 이익이 되겠죠. 경제적 이익이 된데, 그 다음에 이제 고용률이 이게 문제예요. 고용률이 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글의 어떤 흐름이 우리를 어떤 특정한 방향의 이해로 몰고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해요. 그게 이제 왜 자꾸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냐 그러면은, 이런 어떤 기술 발전이 어떤 사회의 기술 발전이냐, 아니면은 어떤 개인의 어떤 기술 발명이냐. 글자가 마음 급해가지고 이 두 부분에서 우리는 이쪽으로 조금 이해를 계속 몰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시문이. 근데 찾아보면은 개인의 어떤 기술 발명, 이 부분이 있었죠, 분명히. 그죠? 그래서 제시문 나를 보시면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이익의 성과가 내 개인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적용하고 말고 막 이런 식으로 변덕스럽게 우리가 이제 기술을 채용하기도 하고, 그걸 포기하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외의 제시문에서는 어떤 특정 개개인의 어떤 기술 발명, 응용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거기서 이제 그 넘어서, 그죠? 사회 전체의 기술의 어떤 발전 정도, 그죠? 문명의 발전 정도. 이렇게, 글이 이제 흐름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기술 발명 이런 부분에서 약간 이제 소홀히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굳이 이제, 구분을 하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와 있는 기술 특화 수익은 경제적 이익이긴 한데, 이게 이제 개인이기도 하고 사회이기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조금 봐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봐주셔야 이 고용률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사회적인 어떤 인류라든지 사회의 어떤 혜택, 요렇게 봐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사회 경제적인 이유 측면으로만 본다 그러면은 고용률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 경제적인 거죠. 혜택으로 이해하는데 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는 기준을 개인적인 측면의 이익과 사회적인 측면 이익, 여기서 분명히 나눠서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않으셔야 이 두 개의 고용률과 기술 특화 수익을 똑같이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묶어보는 데서 우리가 이제 미연에, 그죠? 이런 어떤 오류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애초에 기술 특화 수익은 경제적 이익일 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률은 경제적 이익을 떠나서 어떤 이제 사회의 발전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렇게 봤다 그러면은 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 수익이고, 그다음 고용률은 경제적인 측면이잖아요. 그죠? 이제 경제의 어떤 지표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경제가 아닌 어떤 사회 발전, 이렇게 보기가, 그쪽으로 이해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한 학생들, 이 부분에서 납득이 잘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기술 특화 수익은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우리가 접근을 해요. 접근을 하고, 이 고용률은 단순 경제가 아니라, 그죠? 사회 발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고용률이 가져올 수 있는 단순히 이제 임금, 급여, 어떤 소득의 측면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어떤 사회 발전, 문화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과 연계가 되어 있는 측면에서 사회 발전, 그죠? 인류 발전,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기술 그리고 사회 기술 발전 이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나눠서 볼 수 있다면은 이런 쪽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죠. 저도 시인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게 지금 요렇게 따로 볼 수 있는 기준이 있느냐 그러면은 쉽게 접근이 가능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고용률을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보지 않는, 그죠? 그런 방법이 따로 있을까?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 보자 그러면은, 이런 어떤 기술 특화 수익은 어떤 개인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고용률은 사회 전체, 그죠?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사설이 길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국가 A와 B를 한번 변화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용률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기술 특화 수익인데 도표가 좀 불친절하죠. 그래서 웬만하면 A국과 B국으로 나눠서 보여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시기별로 나눠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고, 그죠? 나머지, 그죠? 국가 B와 B입니다. A는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A에 보면 고용률이 오히려 떨어졌죠. A국가의 고용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그죠? 요것만 보신 거예요. 요것만 동그라미만. 그 다음에 기술 특화 수익은 조금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고용률 떨어진 거, 그죠? 그러니까 기술 특화 수익, 이제 개인의 어떤 응용 기술을 어떤 발명한 어떤 개인적인, 경제적인, 그죠? 특정 기업, 이런 곳에서만 이제 수익을 얻고, 나머지 이제 사회 전체 발전을 측면에서 보면 고용률도 떨어지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악영향이었다. 이것도 나쁘고, 요것만 좋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응용 기술만 지나치게 투자를 하면은,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게 제시문 라의 내용이고, 이것을 우리가 기준 삼아서 나머지 제시문들을 평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이제 요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반면에 B를 한번 보시면은 요것과 요거죠. 그래서 B는, 그죠? B는 오히려 이제
고용률이 그죠?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랐고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죠.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 줄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기술특허 수익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증가해서 이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허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지만 응용기술, 그죠? 응용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어떤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제시문 가와 나 다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고, 여기서 그런 기준을 배제한 채 이게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초학문과 응용기술, 그죠? 특히 기초학문에 뭔가 이제 안배를 많이 한 B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긍정적인 거죠. 그죠? 모두가 긍정적인 건데, 응용기술에 집중 투자한 A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만 긍정적으로, 그죠? 지표가 나왔다. 그럼 이 기준에서 본다 그러면 제시문 나의 내용이 이렇다면은 가와 나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인가? 가와 나를 한번 보면요. 가에서는 이제 평가 내리면 이제 응용기술만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결국에는 응용기술이라는 게 또 환경 파괴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위험도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실제로 도움이 되고 삶의 보탬이 되는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긍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죠? 사실상 이것이 이제 부정적으로 판단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재심은 재심을 나에 의하면은 이런 어떤 고용률이라든지 온실가스 배출량, 기술 특허 수익, 이 모든 면에서 우월한, 그죠? 기초학문에도 투자를 해야지 모든 면에서 긍정적일 뿐이다라는 거죠. 응용기술만 제시문 A처럼 묵자처럼 응용기술,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는 그런 기술만 발전을 해봤자, 그죠? 지나고 보면은 사회 발전이, 그죠? 오히려 더뎌지고 특정 개인이나 경제적인 측면, 기업에 대해서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재심은 나죠, 그죠? 나를 한번 보시면, 나에서는 탐구, 그리고 여기서 거의 이제, 도표에 있는 내용과 거의 흡사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탐구가 필요하다. 응용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작용 측면도 잘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류 전체의 어떤, 자연이라든지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어떤 예술, 문화, 경제적, 이것은 우리가 이제 고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좋게 평가를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도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어떤 이 이익의 측면에서 이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응용기술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응용 기술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그죠? 이런 탐구가 어떤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죠? 여기서도 뭐 경제적인 풍요라고 봤지만은 어떤 이 10년이라는 이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죠? 장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도 충분히, 그죠?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초학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기초학문의 투자를 좀 더 해줘야, 그죠? 경제적인 이익까지도 우리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균형적으로 모두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게 기출 의도예요. 기출 의도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에 풀던 여타 대학들의 문제들은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맞으면 저건 틀리고, 여기서 하나 나오면 저기서도 하나 나오고, 그런 식인데, 여기서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전형적인 문제가 아니라서 세밀하게 봐줘야 되고, 뭐 중구난방, 그죠? 뭔가 좀 혼란스러운 그런 분위기의 답안이 되긴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한 가지 언급을 해드릴 것은, 이것을 답을 쓸 때 어떤 방식으로 글을 쓰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볼 수 있겠죠. 자, 한 가지는 고용률, 온실가스 배출량, 기술 특허 수익, 이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시문 나였나요? 가와 나를 이렇게 나눠서 평가를 내릴 수 있고, 아니면은 제시문 가에 대해서 고용률, 온실가스 배출량, 기술 특허 수익을 모두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또 나에 대해서 모두 설명해주는 이런 방식 두 가지가 있다는 거고, 이거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둘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나를 분석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렵죠, 그죠? 이 과정에 특히나 이제 고용률, 온실가스 배출량, 기술 특허 수익을 뭘로 해석할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막상 적용할 때는 우리가 이제 뭐 하나 틀렸다고 해서 나머지 것 다 맞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아주 항목마다 세밀하게 그죠? 하나하나 판단을 각자 내려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세대의 문제의 특징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2번과 2-1번 문제를 풀어봤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을 써야 될지는 첨삭으로밖에는 그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세한 해설이 뒷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확인 참고하시면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막상 또 답안을 쓰려고 그러면 또 어렵거든요. 내가 쓴 게 맞는지 틀렸는지 이렇게 기출 의도는 잘 알겠는데 막상 이제 답안 내가 쓴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또 스스로 평가를 내리기가 어려우니까 답을 써가지고 첨삭을 받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이런 어떤 해설, 이 해설대로 여러분들이 다 쓸 수 없어요. 수험생들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이 기준대로 못 썼다, 연세대 문제 너무 어렵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상대평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잘 써가지고 합격하는 학생들은 극소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극소수예요. 그래서 이걸 다 맞추기는 불가능하고 이 중에서 일부분 틀리면서 평균 점수 한 80점 정도 맞추면은 합격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주눅 들지 마시고 다만 이제 여기 이제 수리 논술 부분이 있죠. 수학 문제는 이제 완벽하게 맞춰 주셔야 된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피해갈 수 없어요. 정확하게 25점을 받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3년도 문제도 이제 마쳤는데 까다롭습니다. 그죠? 연세대 문제 까다로운 거. 연세대 문제는 많이 푸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이한 이런 유형도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익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는 제 해설은 여기까지 할게요.